이제까지 본인들이 학원을 다니며 또 과외를 하며 혼자 독학으로 해왔던 지난 모든 시간 중에 가장 압도적으로 성적이 올라가면서 효율적인 영어 공부가 될 거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그냥 선생님 혼자 자신만만한 게 아니라 이제까지 분당에서만 2만 명 넘게 검증됐던 커리큘럼 그리고 검증됐던 과제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자, 우리 STC 영어학원 입학한 여러분들 축하합니다. 이제 여기를 다니면서 어떻게 이제 과제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수업 교재는 뭐가 있고 과제는 뭐가 있는지, 그리고 과제는 도대체 어떤 식으로 해야 되고 오답 노트는 어떻게 해서 제출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전체적인 과제에 대한 설명 간단히 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 잘 집중해서 보면서 과제를 불성실하게 해서 호명이 되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똑바로 잘 이해를 해주길 바랍니다. 자, 이제 수업 교재부터 먼저 안내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너네가 책을 받았는데 수업 교재가 쭉 있을 거고 또 과제책을 받았을 거예요. 수업 교재가 무엇이 있냐? 일단 가장 대표적인 천일문 입문 기본 시리즈 지금 보이죠? 그리고 뿌리 시리즈가 있습니다. 그리고 탑 시리즈가 있어요.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수업 교재는 천일문과 뿌리 시리즈와 탑 시리즈. 이건 수업책이라는 거야. 그럼 니네가 학원에 왔을 때 수업을 들을 때 필요한 교재. 그럼 그거 외에는 전부 과제책입니다. 자, 첫 번째로 과제책은 독해 과제책을 받았죠. 독해 과제책의 이미지가 지금 보여지고 있을 건데 독해 과제책 듣기 과제책 이렇게 두 개의 과제책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일주일 동안 독해 과제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학원에 수요일 토요일 온다. 나는 학원에 목요일 토요일 온다. 나는 학원에 금요일 토요일 온다. 이럴 수 있잖아. 그러면 독해 과제 듣기 과제는 무조건 올 때마다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 학원에 오는 요일 중에 맨 뒤에 있는 요일. 우리는 앞에 있는 요일을 A요일이라고 하고 뒤에 있는 요일을 B요일이라고 하거든. 그럼 B요일에 독해과제, 듣기과제를 제출하는 겁니다. 그런데 듣기과제랑 독해과제의 분량은 어떻게 됩니까, 선생님? 자, 네가 받은 책의 표지를 봐봐. 그 표지에 보면 일주일 동안 30문항 해라. 너는 40문항, 너는 50문항 이렇게 선생님이 정해놨어요. 그럼 이건 누가 어떻게 기준을 했냐? 너가 입학을 할 때 쳤던 레벨 테스트 결과를 보고 너가 일주일에 이 정도 분량으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 라고 하는 과제 분량을 정해서 준 겁니다. 그래서 범위는 표지에 써져 있다. 두 번째는 만약에 이 과제를 하다가 네가 나한테 너무 어려운데? 나한테 너무 쉬운데? 그럼 무조건 책을 상담해서 변경해서 교환을 받아야 됩니다. 책은 얼마든지 교환을 해줄 거고 너 조금 풀어가지고 필기했는데 어떡하지? 상관없고 과제책은 우리가 레벨 테스트 결과를 보고 내가 결정을 해준 거기 때문에 만약 잘못 결정이 됐다라고 하면 또는 레텐날은 되게 시험을 못 봤는데 나 생각보다 영어 이만큼 못하진 않는데 해서 과제책이 나한테 너무 쉽다. 이런 학생들은 얼마든지 무상 교환해주는 거니까 무조건 상담 신청하면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 제가 과제책을 지금 받았는데 집에 가서 풀어보니까 집에 가서 보니까 쉬웠단 말이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신규생들은 물론 카페에 등업이 되어 있는 학생도 많겠지만 아직까지 네이버 카페에 수강생으로 등업되지 않은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건 긴급 상황이에요. 독해 과제가 나한테 너무 쉬워. 나한테 너무 어려워. 듣기 과제가 나한테 너무 쉬워. 이런 경우는 긴급 상황이기 때문에 신규생은 무조건 전화합니다. 자, 지금 번호가 떠져 있죠? 선생님 핸드폰 번호로 무조건 전화합니다.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했는데 만약에 안 받았다라고 하면 내가 수업 중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문자를 남기거나 카톡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유의사항은 나는 언제 입학한, 이름이랑 학교 학년 이렇게 해서 남겨주면 선생님이 바로 전화해준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과제책을 일주일에 40문항을 하거나 30문항을 하거나 50문항 또는 70문항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과제책이 끝나갈 때쯤 됐을 때 다음 과제책을 받아가야 된단 말이야. 선생님, 저는 이 과제책 이제 30문제 더 하면 끝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데스크에 와서 학원에 온 날 다음 과제책을 미리 받아가야 됩니다. 최소 언제? 일주일 전쯤에. 내 과제책이 끝나기 일주일 전에 다음 과제책을 받아가라. 됐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받은 독해 과제, 듣기 과제는 학원에 들어올 때 입구에다가 제출을 하고 교실에 입실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오답 노트 어떻게 하는지 설명할 거니까 잘 들어야 돼. 독해 과제는 우리가 채점해준다. 독해 과제를 30문항을 했어. 그럼 이제 채점을 받았지? 내가 4개를 틀렸다. 그러면 오답 노트에다가 4개 틀린 지문에 대한 해석을 써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애들이 선생님 제가 틀린 이유만 쓰면 안 되나요? 제가 이거 오답 노트 하는데 그냥 답만 고치면 안 되냐? 이렇게 질문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지금 내 얘기는 정말 중요한 얘기야. 선생님이 오답 노트를 하면서 네가 틀린 지문의 해석을 전부 다 노트에 깔끔하게 다 써라 라고 하는 이유는 이건 하나의 훈련입니다. 예전에 선생님이 전교권 학생들을 배출할 때 어떻게 했냐면 굉장히 어려운 지문 일주일에 모의고사 한 회분을 해석을 써오게 했어요. 해석 쓰는 연습을 시키면 영어를 감으로 풀던 아이들이 정확한 해석을 하게 되고 정확한 해석이 막힐 때 질문을 함으로써 굉장히 영어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좋은 공부 방법인데
좀 지겹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무조건 모의고사 한 해분 해석 쓰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네가 독해 과제를 하면서 틀린 지문에 대해서 한 4개를 틀렸다, 2개를 틀렸다 라고 하면 2개에서 4개 정도 틀리는 건 적당한 개수예요. 내가 만약 오답이 7개가 넘는다. 그럼 너무 많이 틀린 거야. 그럼 반드시 선생님이랑 상담해야 된다. 언제 상담할까요? 학원에 왔을 때 상담하거나 아까 말한 것처럼 긴급 상황인 경우에는 전화를 하면 됩니다. 근데 오답 노트를 할 때 2개에서 4개, 5개 정도 틀렸다라고 하면 오답 노트, 그 지문을 틀린 김에 깔끔하게 정확하게 해석하는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사실 이제 영어 실력에서 진짜 중요한 건 정확한 해석이거든. 나중에 이제 우리가 고3들이 너 수능 이거 왜 틀렸어? 너 이거 어떻게 하다가 실수했어? 이렇게 이제 영어에 대한 상담을 할 때 가장 많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정확한 해석이 빨리빨리 안 됐다. 단어의 뜻은 다 아는 것 같은데 해석이 정확하게 안 됐어요, 선생님. 실제 시험을 칠 때 해석이 약간 막히고 버벅거리는 그런 경우가 많죠. 우리가 오답 노트를 하면서 해석을 정확하게 해보는 연습을 일주일에 2지문에서 5지문 사이로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독해 과제를 틀렸을 때 틀린 이유만 노트에 쓰고 책에다가 답만 고치는 그런 경우는 안 됩니다. 나는 틀린 부분에 대해서 오답 노트에서 만약에 여러분이 3개를 틀렸잖아. 그럼 우리가 채점을 할 때 지난주에 3개 틀린 거에 대해서 오답 노트 해석이 정확하게 써져 있는지 확인해서 조교들이 다 채점을 하고 그리고 책에다가 답을 고쳐야 됩니다. 자, 우리가 빨간색으로 채점을 했지. 그럼 네가 틀린 거에 답을 고쳤잖아. 그러면 파란색으로 재채점을 해줍니다. 그런데 오답 노트에 정확한 해석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틀린 문제를 풀었는데 또 틀렸다? 그런 경우는 이제까지 거의 없었어요. 만약에 그런 경우라면 너에게 맞지 않은 과제책이니까 과제책을 바꿔야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듣기를 할 때 유의사항이 있어. 듣기는 있잖아. 딕테이션을 애들이 처음부터 다 하는데 얘들아, 딕테이션 처음부터 하는 거 아니다. 그냥 여러 번 들으면서 풀어도 된다. 하지만 그냥 풀기만 하면 돼. 그리고 우리가 채점을 해줘. 틀린 문제가 하나다 또는 2개다. 보통 듣기는 안 틀리죠. 하나 또는 2개를 틀리는데 틀린 문제에 대해서만 책에 딕테이션 하는 게 있어. 그 딕테이션 채우는 거야. 틀린 것만. 그리고 딕테이션을 채운 다음에 여백에다가 해석까지 써야 됩니다. 애들이 듣기를 굉장히 우습게 하는데 실제로 듣기는 하나도 틀리면 안 돼요. 그리고 듣기 과제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듣기를 못해서도 있겠지만 선생님 저는 듣기는 항상 다 맞는데요. 그래, 항상 다 맞는 그 듣기가 외국어기 때문에 다 맞는 걸 유지하기 위해서 듣기 과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주일에 한 회분 정도를 하죠. 내가 듣기가 좀 부족해서 나는 방학이다 라고 하면 2회분이나 3회분 이렇게 내줄 수도 있어요. 어쨌든 듣기는 우리가 채점을 해주고 내가 다 만점을 받는 것에 의미를 두고 일주일에 1회분 또는 2회분을 유지 차원에서 풀고 내가 하나나 2개를 실수로 틀렸을 때 딕테이션을 다 해보고 그러면서 해석도 쓰면서 거기 나온 표현도 익히고 책에다가 답을 마찬가지로 고쳐서 파란색으로 그 다음 주에 재채점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 과제 단어입니다. 영어 학원에서 가장 중요한 거, 네가 학원을 다니는 이유 중에 절반 이상이 단어가 아니겠어? 사실 이제 단어 외우는 게 굉장히 힘들죠. 그리고 단어를 막 열심히 외워가지고 시험을 쳤는데 돌아서면 까먹고 돌아서면 까먹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상관없습니다. 단어는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서 내가 한 100개 정도를 외웠는데 한 절반 까먹었다. 상관없죠. 또 100개를 외워서 또 절반 까먹었다. 그렇게 누적으로 계속 쌓여져 가면서 가는 거지 내가 단어를 열심히 외워가지고 다 외웠다고 해서 평생 내 기억에 끝까지 남는 그런 걸 기대하지 말고 그냥 꾸준한 일정한 분량을 계속 외우면 됩니다. 지금 단어장 4종류를 보여줄 건데 보이죠? 중학 필수가 있고 중학 마스터가 있고 고교 기본 그리고 스툭 복화 그리고 5종류네요. 어휘끝 블랙까지 있습니다. 단어 시험 샘플 이미지 잘 보세요. 단어를 쓰는 게 있고 뜻이 있는데 단어를 쓰는 게 있고 문장 속에 단어를 집어넣는 게 있고 유의어 반의어가 있는 그런 시험도 있고 영영 뜻풀이가 있는 그런 시험지도 있다. 그래서 단어 시험 샘플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카페나 여러분 바인더에 끼워줬을 겁니다. 시험을 이렇게 친다는 것 정말 유의해야 돼. 나는 열심히 나름 외워왔는데 학원에 가서 시험을 치니까 갑자기 70점 된 거야. 깜짝 놀랄 수 있어요. 문장 속에 단어를 집어넣는 것까지 예문을 꼼꼼하게 익혀온다. 그래서 사실상 단어만 외우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 단어가 쓰여진 그 문장 안에서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그리고 문법적으로는 어떻게 예문에 채워야 되는 건지까지 꼼꼼하게 공부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자, 단어 시험은요, 학원에 올 때마다 칩니다. 예를 들어서 수요일, 토요일 와. 그러면 수요일도 단어 시험 치고 토요일도 단어 시험 치는 거야.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독해 듣기 과제는 언제 내는 거야? 뒤에 오는 요일에 일주일치를 하는 거야. 선생님, 그러면 과제는 왜 두 번 다 안 내고 한 번에 다 내는 거예요? 자, 우리는 금요일, 토요일, 목요일, 토요일 이렇게 붙어서 오는 아이들도 있고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고등학생들도 많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독해 과제, 듣기 과제를 내가 할 수 있는 매일매일 나눠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학원 오기 전에 한꺼번에 숙제해가지고 내고 이게 아니라 독해 과제, 듣기 과제를 일주일 동안 내가 학습 플랜을 잘 세워서 나누어서 과제를 꼼꼼하게 하고 B요일, 뒤에 오는 요일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단어 시험은 자, 앞요일, 뒤요일 다 치는데 시험 범위는 선생님 어디 있죠? 카페에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에 있으니까 네이버 카페의 재학생 필독 사항에 보면 모든 단어장의 시험 범위가 다 올려져 있어요. 이렇게 이 단어 시험 범위를 확인해가지고 자, 잘 봐야 돼. 요일 이제 날짜를 확인해서 A 요일과 B 요일이 있어. A 요일은 뭐냐? 앞에 오는 요일이야. B 요일은 뭐야? 뒤에 오는 요일이야. A 요일의 시험 범위, B 요일의 시험 범위를 자세히 보시고 그 시험 범위대로 외워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일주일에 한 번 오는 학생들은 단어를 어떤 범위를 치냐? A 범위, B 범위 중에서 B 범위를 치는 거죠. 일주일치의 단어 시험 범위를 시험 치는 거다. 학원에 왔을 때 단어 시험 이거 기준, 패스 기준 선생님 어떻게 되나요? 당연히 만점을 받을 수 있게 공부를 해오셔서 실수로 한두 개 정도 틀린다. 이런 느낌으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커트라인이 하나당 4점인데 커트라인이 88점 이상만 패스다. 3개까지만 패스라는 거야. 열심히 외워와야 되겠죠. 신규생 같은 경우에는 첫 단어 시험은 봐줍니다. 처음으로 쳐본 거니까. 그래서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한번 쳐보고 두 번째 시험부터는 꼭 패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암기해 온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네가 학원을 다니는 이유 중에 영어 학원이라면 절반 이상은 사실 단어를 외우는 것에 굉장한 의미를 둬야 되기 때문에 단어 시험 절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외워서 패스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또 얘기한단 말이야, 선생님. 저 단어 패스 못해가지고 페일하면 어떻게 되나요? 페일하면 재시험을 치는 건가요? 자, 우리 학원 재시험 제도는 원래 규칙적으로는 없습니다. 재시험을 규칙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재시험 치면 되지. 재시험 칠 거야. 이렇게 갈 거란 말이지. 그래서 재시험을 치는 것이 아니라 단어를 패스 못했으면 진지하게 상담을 하고 경고를 받고 다시는 나는 단어를 패스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선생님과 다짐을 하고 그리고 기가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계속 상습적으로 단어를 못한다. 그랬을 경우에는 첫 번째 경우 나한테 단어가 너무 어렵다. 그럼 단어장을 바꿔야 돼. 두 번째, 내가 단어를 열심히 외워왔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오랜만에 영어 공부를 하기 때문에 학원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충분히 이해해. 그러면 내가 단어를 외워와서 단어 시험을 완벽하게 패스하는 것에 학원에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한 학생들은 당연히 나한테 얘기해라. 내가 그런 부분을 이해 못할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단어 시험에 충분히 적응해서 잘 학원을 따라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와줄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 저는 이 단어장을 꼭 하고 싶어요. 나는 더 쉬운 단어로 내려가기 싫어. 근데 이 단어장을 하긴 할 건데 처음에 한 바퀴 돌 때만 커트라인을 좀 낮춰줄 수 있을까요? 충분히 가능한 상담입니다. 그런 긴급 상황, 그런 상황에서도 반드시 나랑 또는 우리 부원장과 상담을 해서 단어 시험 커트라인을 조절하는 한이 있어도 재시험을 친다. 이런 건 원칙적으로 안 되는 거니까 재시험은 없다라고 하는 점을 명심하고 단어를 꼼꼼하게 외워와야 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우리 고교 기본 어휘 워크북이 있습니다. 자, 고교 기본 어휘 워크북을 받은 사람이 있고 안 받은 사람이 있어. 자, 받은 사람 노트랑 똑같이 생겼으니까 헷갈리면 안 된다. 니네한테 준 거 중에서 바인더가 있었지? 그리고 노트가 있었지? 바인더랑 노트랑 데일리 카드, 출결 카드 있죠? 무조건 들고 다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워크북을 받은 학생들은 왜 받았냐? 중학 필수랑 중학 마스터를 하는 학생들은 워크북 받지 않습니다. 근데 고교 기본 단어나 수특복화, 어휘끝 블랙을 하는 사람들은 워크북을 받았어. 자, 이 워크북을 어떻게 풀어야 될까? 자, 이거 펼쳐보면 뜻이 쫙 있어요. 그리고 앞에 이 단어의 첫 글자가 적혀져 있어. 확인하고 있니? 자, 이 단어의 뜻이 있고 첫 글자가 적혀져 있지. 첫 단어가 C로 시작한다, E로 시작하는 단어를 너가 써보는 거야. 쭉 써.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저 뒤로 넘기면 똑같이 생긴 페이지에 답지가 쫙 있습니다. 뒤에 있는 단어를 보고 외우고 시험을 쳐도 됩니다. 자, 그러면 뒤에 있는 걸 보고 다시 한번 네가 못 쓴 부분을 빨간색으로 채워 넣는다. 빨간색으로 채워놓고 재채점 하면서 당연히 암기를 해와야 되겠죠. 이걸 왜 하냐? 말 그대로 워크북, 너를 훈련하고 연습하기 위해서 학원에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요 워크북을 한 바퀴 쫙 돌고 그리고 또 한 바퀴 돌고 완벽하게 내 것이 될 때까지 학원에서 줄 거예요.
처음에는 이것도 하나의 재본하는 거니까 재본비가 들어갔겠죠. 그래서 그 정말 노트 비용 정도의 재본비를 낼 수 있겠지만 이 워크북이 한번 끝났을 때 2바퀴, 3바퀴, 4바퀴 돌 때는 학원에서 계속 무상으로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교 기본의 어휘만 완벽하게 잡아도 사실 고등 내신 1등급이나 수능 1등급을 하는데 무리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사실 고교 기본 워크북은 정말 중요한 거다. 이거 하는 방법은 하루에 한 페이지라는 거야. 그러면 일주일을 기준으로 6일 동안 하는 겁니다. 언제 확인받느냐? 토요일 클리닉 시간에 확인받습니다. 선생님 저는 신규생이라서 클리닉이 아직 없는데요. 오케이. 학원 오는 요일 중에 뒤에 오는 요일에 독해과제, 듣기과제를 낼 때 워크북을 끼워가지고 제출하면 됩니다. 워크북하고 비슷하게 생겼지만 노트랑 헷갈리면 안 돼. 이거 노트는 뭔데? 학원에서 준 거예요. 여러분 오답 노트로 쓰라고 노트를 제공해 준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수업 교재 학원에 올 때 무조건 들고 와야 되겠지? 그리고 독해과제, 듣기과제, 오답노트, 단어 공부하는 거, 범위 보는 거, 그리고 고교 기본 워크북까지 과제하는 방법을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 영상 우리 링크로도 줄 거고 카페에도 올려져 있을 거니까 정확하게 이해 안 된 학생들은 질문하기 전에 영상을 한 번 더 확인하고 꼼꼼하게 공부를 해주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이제까지 RUTC와 또 STC 학원 운영이 20년이 넘습니다. 여러분들은 완벽하게 1등급이 될 수밖에 없는 커리큘럼, 1등급이 될 수밖에 없는 비행기를 탔기 때문에 결국은 무조건 될 거다. 이 과제 이 시스템이 갑자기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이 과제 시스템도 제가 15년 이상 지속해온 것이고 수업의 커리큘럼도 15년 넘게 분당해서 검증된 커리큘럼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너네는 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 속에 딱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서 하라는 대로 꼼꼼하게 공부를 해줬을 때 3개월, 6개월, 1년이 쌓인다면 그 어떤 영어 공부, 이제까지 본인들이 학원을 다니며 또 과외를 하며 혼자 독학으로 해왔던 지난 모든 시간 중에 가장 압도적으로 성적이 올라가면서 효율적인 영어 공부가 될 거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그냥 선생님 혼자 자신만만한 게 아니라 이제까지 분당에서만 2만 명 넘게 검증됐던 커리큘럼 그리고 검증됐던 과제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한번 해보면 압니다. 알겠죠? 그래서 학원의 과제책도 잘 보시면 이 독해과제책 한 권도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시중에서 판매하는 과제책 독해 문제지 한 3-4권 분량이 들어가 있어요. 해설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랫동안 사용해온 교재이니만큼 여러분들의 영어 실력을 확실하게 올려줄 거라고 자신합니다. 자, STC에 입학한 우리 신규생들 다시 한번 입학을 축하하면서 망해도 2등급에 배를 탄 것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교재 과제하는 방법 명심해서 꼼꼼하게 과제해오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나는 수업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